시야, 현명, 한결 뭐 넘겠지. 160, 야 당연히 넘지. 그리고 아무튼 시유, 효일 다 들어가는 거야 집합에. 그래가지고 이제 160 미만의 사람들 하면 뭐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 걔들은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약간 그런 거 뭐 우리 반에서 막 예쁜 사람들의 집합, 이거는 예쁜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시우가 예쁜가? 안 예쁜가? 관점에 따라 다르고, 시야가 예쁜가? 안 예쁜가? 관점에 따라 다르고, 현명이가 예쁜가? 모르잖아. 왜? 맞잖아. 너 나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알아? 모르잖아. 이건 확실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명 보면 어떤 조건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그냥 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숫자여야 할 필요는 없어. 어떤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시우라고 하면은 너라고 확실히 딱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 바로 원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야. 그러니까 아까 뭐 키가 160 이상인 사람들이 집합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원소인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집합을 표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중괄호로 표현을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뭐 160 이상의 사람들의 집합 그러면은 뭐 시야, 시우, 한결, 호일 이렇게 쉼표를 연결해가지고 써주면 그냥 얘가 집합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시야, 시우, 한결, 효일이 우리 반에 들어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원소잖아. 근데 이 집합을 우리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꼭 A여야 될 필요는 없어. 얘 이름도 무슨 가나다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A라고 하면 A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A라는 집합에 한결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원소일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포함되지 않았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A가 있는데 여기에 뭐 원장님 죄송합니다. 원장님은 요 집합에 포함이 안 돼 있지. 그래서 그냥 그거 좀 하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집합의 집합의 표현,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 제시법이 있는데, 지금 요거 한 거 있잖아. 시야, 시우, 한결, 효일.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그냥 원소들을 그냥 싹 다 쓰는 거야. 별다를 거 없어. 그리고 조건 제시법은 뭐냐면 A는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그 대상을 먼저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사람 쓰고 나서 어떤 사람이냐, 키가 160cm 뭐 이상인 사람, 이상인 우리 반 무슨 뭐 H1 뭐 어쩌고 H1T 어쩌고 반인 사람 하면은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똑같은 집합인 거예요. 근데 다만 표기가 좀 다르지. 그래서 뭐 지금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A가 1, 2, 3 이 세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어. 근데 얘를 다르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얘는 X들의 집합인데, 근데 그 X의 조건이 뭐냐? X가 4보다 작은 이런 자연수라고 하면은 같은 말이잖아. 4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밖에 없잖아. 같은 집합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원소를 나열했어. 원소 나열법이고, 얘들은 뭐야? 조건을 제시했대. 조건 제시법이야. 뭐 특별한 거 없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오냐면 벤 다이어그램 하고 나오는데,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이라는 뭐 수학자가 처음에 한 건데, 벤이 그린 다이어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뭐냐면, 그래 알았어. 뭐 집합 표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야. 알겠는데, 뭔가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더 잘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지. 우리 문제를 풀 때도 그렇잖아.
무슨 뭐 x, y 어쩌고 저쩌고 띠벌띠벌 해보면 빡 풀어도 되는데 근데 그림 쓱 그렸더니 그냥 삼로 좋은데요? 하고 막 나올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어떤 유용한 쓰임새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종종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요런 집합이 있다 이거야. A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그리는 거야. 보따리를 그리고 안에 1, 2, 3 이렇게 들어있다. 그리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고 그러니까 얘를 막 뭐 살면서 요런 그림 하나 정도 봤을 거야. 자 뭐 B가 있고 그리고 뭐 3, 4, 5 이렇게 되면 어떤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러면은 A는 1, 2, 3, 4라는 네 가지 원소를 가진 집합이고 B는 3, 4, 5라는 세 개의 숫자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근데 둘이 4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면 그래서 얘를 쓴다. 그리고 이름은 벤 다이어그램이다. 그치? 그리고 밑에 보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원소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유한집합만 본 거야. 유한집합만 본 거야. 자, 왜? 1, 2, 3 개수가 유한하지? 3개잖아. 개수가 유한하단 말이야. 그래서 유한집합이고 무한집합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집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얘가 조건대시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X 되고 X는 자연수라고 하면 이거 원소 개수가 몇 개야? 졸라 많지. 무한하게 많잖아. 그래서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유한집합이 뭐고 무한집합이 뭔지 알았지? 자 공집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공집합은 뭐냐면 그냥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얘가 원소를 3개 가지고 있고 얘는 졸라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지. 근데 어떤 C라는 집합이 존재해서 그냥 원소가 없는 집합일 수도 있어. 그럼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고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요렇게 표기를 해. 그렇지? 이거 그래 뭐 하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어쨌든 이렇게 쓰는 거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우리가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 그렇지? 뭐 어떻게 셀 거야? 몇 개라고 할 거야? 근데 유한집합은 셀 수 있지. 예를 들면 얘는 3개지. 그리고 요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보면 A가 4개고 그리고 B의 원소는 3개잖아. 그래서 얘 개수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자 요거 기준으로 하자. 요거 기준으로 할 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 괄호 열고 A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럼 이거 지금 몇 개인 거야? 4개. 그러면 4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N, B는 얘는 3이라고 쓰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얘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N, C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0. 그렇지 0이지. 원소가 없잖아. 0이지. 되겠지? 네, 이거밖에 없고 자 옆에 보면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어. 부분집합은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라는 집합이 뭐 각자 뭐 원소를 각각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B가 싹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얘가 뭐 1, 2, 3이라고 하자. 1, 2, 3이라고 하고 B가 집합이 1, 2, 3, 5, 17 뭐 이런 집합이야. 자 그러면 A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근데 B가 1, 2, 3, 5, 17 5가지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1, 2, 3을 싹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A한테 있는 거 B한테도 싹 다 있잖아. 그러면은 A는 B의 부분인 거야.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런 상황이 되었을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고 그리고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거 A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일 때
요렇게 방향으로 해가지고 먹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표기를 했었지. 언제? 원소일 때. 근데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잖아. 그러면 A, B라고 쓰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가지고 1, 2, 3이야. 근데 이 A라는 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B가. 그러니까 B가 요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형국인지 알겠지? 그리고 B는 추가로 좀 더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5랑 17 해가지고 지금 A랑 B의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쉼표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된다. 되겠지? 아, 밑에 또 얘기들이 나와 있구나. 자, 그리고 저 부분집합의 성질하고 나와 있는데, 뭐 그래, 다 중요한 얘기들이다. 자, 1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이거 이해되니? 네요. 네니오? 뭐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공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왜냐면 봐봐. 지금 왜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야? A가 가지고 있는 걸 B가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지. 근데 만약에 공집합이야, 갖고 있는 게 없지? 그러면은 뭐 어떤 집합이 오던 간에 공집합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겠지. 그렇지? 심지어 공집합도 공집합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얘가 싹 다 가지고 있으면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공집합이야. 그럼 얘가 뭐 따로 가질 조건이 없잖아. 갖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부분집합이 뭐 그런 조건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더라도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어떤 집합이더라도.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하다가 살짝 하나 까먹었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이거는 이해되니? 그치? 왜?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지가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본인이 본인의 부분집합이기도 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부분집합의 성질, 이건 두 번째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방금 얘기했고. 자, 3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래.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약간 이런 말이야. 자, 1보다 2가 크지? 봐봐 1보다 2가 크지? 그리고 2보다 3이 크지? 그러면은 3은 1보다 크냐? 진짜로? 네, 맞아요. 야! 깜짝. 맞아요. 맞는 말이지. 자, 집합도 똑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너네가 시우야, 너가 너 반에 소속돼 있지. 그리고 너네 반은 성남고에 소속돼 있지. 너 성남고 사람이야? 뭐 부정하는 거야? 너 잡대할 거야?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자면, 어떤 집합 A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집합 B가 있는데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근데 어떤 집합 C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B가 C의 부분집합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A가 C의 부분집합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당연히 맞지. 그치? 그리고 오케이, 요 정도 얘기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은 뭐냐? 서로 같은 집합은 약간 그 분위기상 뭐겠니?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 같아요. 그치, 우리가 뭐 앞에서 막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 복소수가 둘이가 어떻게 돼야지 둘이 똑같냐? 그러면은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긴 하지만, 그냥 막말로 그냥 진짜 똑같으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뭐 집합도 똑같아. 집합도 두 집합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원소 구성이 똑같아. A가 1, 2, 3, 4인데 B가 1, 2, 3, 4야. 똑같은 거지. 그리고 A가 1, 2, 3, 4인데 B가 1, 2, 3이야. 다른 거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A가 1, 2, 3, 4고 B가 조건제시법으로 써져 있는데 X 그리고 X는 5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써져 있으면 1, 2, 3, 4인 거지. 그것도 똑같은 집합인 거야. 어쨌든 똑같으면 똑같은 거다. 뭐가? 원소가. 되겠지? 그러면 같은 집합은 그렇고 같은 집합은 그래 뭐 표기 너무 당연하긴 한데 자 같은 집합이면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 쓴대. 되겠지? 그 진 부분 집합 약간 오타쿠스러운 표현 같은데 진 부분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부분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면 부분 집합이라 그랬지?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었어? A랑 B 사이에. 같아요.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뭐가 원소가. 같은 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같은 게 있다라고 말하면 약간 부족해. 얘가 1, 2, 3 있고 얘가 3, 5, 6 있으면 이거 부분 집합이야? 맞지 않아요? What? 3이 부분집합. 아니지. 봐봐. A가 1, 2, 3이고 B가 1, 2, 3을 최소 가지고 있어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래야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A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갈 거 아니야. 만약에 아까 우리 3, 4, 5 표현대로 쓰면은 지금 A가 B가 못 가진 1이랑 2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지. 그치? 왜? A에다가 뭘 써봐. 당연히 걔가 B도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처럼 1, 2, 3, 3, 4, 5였으면 그럴 수가 없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 A가 가지고 있는 건 B도 싹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기만 하면 부분집합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른 본인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었는데 근데 이제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이긴 한데 만약에 A랑 B랑 같은 집합이어도 서로가 부분집합인 거 맞잖아. 그치? 왜? 같으면 A가 가지고 있는 거 B도 다 가지고 있지. 맞지?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거 A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 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이긴 한데 A랑 B랑 같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 경우에는 B가 더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치? A가 가지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다른 걸 가지고 있어야만 부분집합이면서 얘 둘이 같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되지? 뭐 문제로 가보자.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가보자. 부분집합의 개수. 지금 집합 A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자 집합 A에 대해서 원소들이 있어. 집합 A의 원소들. 한결아 자니? 한결아 형이 차려. 자 A가 있어가지고 원소들이 A1, A2, A3, A4 해가지고 N까지 있어. N개의 원소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래. 그러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2의 n제곱이야.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봐보자. 자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자 A1부터 AN까지 이 n개의 원소들이 있지. 근데 이 n개의 원소들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분집합이 아니지. 그치? 부분집합 뜻이 그렇잖아. 자 그러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A1부터 AN에 해당하는 원소들 중에만 골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걔는 A의 부분집합이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이 n개의 원소들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만 판단해가지고 경우의 수 세주면 된다고. 되겠지? 자 근데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2의 n제곱이 나오냐. 자 A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A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지. A3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곱하냐면 AN까지 그냥 싹 다 곱하는 거야. 그럼 2를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한 2의 n제곱계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은 공집합이겠지. 싹 다 안 들어간 거, 싹 다 안 들어간 공집합이 얘가 가질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일 거고, 그리고 싹 다 들어간 거, n개 싹 다 들어간 거가 자기 자신이자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렇지? 이해되지? 그래서 뭐 어쨌든 걔들을 싹 다 세보면 2의 n제곱계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지. 진부분집합. 자 그러면 뭐 하나만 딱 빼주면 되는 거야. 전체 부분집합이 이렇게 쫙 있어. 2의 n개가 있어. 근데 진부분집합은 이 수많은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딱 빼주면 진부분집합만 세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치? 그러면은 자기 요 2의 n개의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싹 다 들어간 딱 한 가지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되겠지? 자 그리고 얘들아 좀만 힘내. 여기까지만 하고 쉬자. 자 3번 보면 집합 A에 지금 n개의 원소가 지금 들어있잖아. 근데 그 중에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그걸 세라고 하면 만약에 A1, 2, 3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 그러면 여긴 곱할 필요가 없지. 왜? 지금 들어갈지 말지 해가지고 곱하는 거잖아. 근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K개에 대해선 2를 곱해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K번 덜 곱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해되지? 자 밑에도 똑같아. 방금은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였고, 마지막 4번은 특정한 원소 M개를 원소로 안 가지는 부분집합 개수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 1, 2, 3 방금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이 2, 2를 곱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이번엔 이 A1, A2, A3를 빼고 하래. 그럼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똑같이 얘들이 곱해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원소 M개를 빼고 하라고 하면 2를 N번 덜 곱하면 되지. 그러면은 그거는 원래 N번 곱하는 거였는데 N번 덜 곱하면 빼기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혹시 이해 안 되는 얘기 있었니? 집합에서? 딱히. 그래 쉬고 하자. 아니 걔는
뭐 민사 걸었다고? 민사 소송? 왜? 그 새끼 뭐야? 여기 왜 그러고 살아 진짜? 혈집 그렇게 없어? 응. 뭘 보내달라 했다고? 왜? 왜 걔네가 왜 받아야 돼? 아니 그럼 걔네는 무슨 내 일로 뭐 민사소송을 건 것도 아닌데 왜 나랑 걔랑 씨발 걔는 사실 박지은 편이어가지고 나 연맥이려고 아 2년 씨발 2년이 말하고 다닌 걸로 이제 말 존나 맞춰가지고 2년 나락 보내야지 하는 거 아니? 여기는 왜 그래? 그럼 아니 그니까 근데 그 정도면 법원에서도 안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블랙 당해야 돼 진짜. 왜 그러고 살지? 와 씨. 그럼 나도 그냥 민사소송 존나 걸고 다니지. 김수아 민사소송 걸어야겠다. 아 김수아가지고 괴롭혀요 시대 하고 이렇게 걸어. 지은이 빙의. 어? 아, 못 뺀다고 6시간이라고 나도. 빼지 마. 누가 빼래? 아니 금요일날 아무도 안 돼? 응. 민수가 약속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주 금요일로 바꿔. 어? 진짜예요? 좋댔네. 아니 뭐라고? 8월 1일? 8월 1일 무슨 요일인데? 다음 주 아니야? 지금 토요일 아니 토요일 말고 일요일. 몰라. 야, 니 뭔데? 우주야.